고3 철학입니다. 오늘은 철학에 관계되는 인문학의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Academic Discipline, 한국어로 학술규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학술규율을 줄여서 학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Subject of Study, 한국어로 주제 분야인데요. 그리고 Multidisciplinary Subject of Study, 한국어로 다학율적 주제 분야입니다. 이 용어들이 어떻게 서양의 대학과 학계에서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제가 오래전에 올린 영상을 내리고 다시 제작해서 지금 올리는 겁니다. 이 영상 뒤에 따라 나오는 두 개의 영상도 또 다시 제작해서 올리는 영상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여러분들과 철학 온라인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올려져 있는 이 영상들을 그 수업의 교과서로 사용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대학교 교과서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2판, 3판이 나오죠. 저희 영상도 교과서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학율이란 영어로 Academic Discipline인데요. 이 뜻은 생각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학율은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사고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럼 왜 Academic Discipline, 학율이 생각하는 방법이 되냐? 왜냐하면요. 학문적으로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라 하고 연구할 때, 실험할 때, 관찰을 할 때, 글을 쓸 때 학생들의 생각을 계속 지적하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Academic Discipline, 학술 규율이 학문적 사고 방법론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큐브 안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들어있죠. 여러 가지 형태의 학문 또는 전공 분야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계신 요 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나타내겠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르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사라고 그림이죠. 미술을 나타내겠고, 여기 수술하시는 의사분들이 계시죠? 이거는 의술을 나타내겠고, 이거는 법학. 이런 것들이 학술 규율, 생각하는 사고의 방법. 대학에 여러 가지 학술 규율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한번 써보면요. 자연과학, 사회과학, 수학, 심리학, 법학, 신학, 철학, 역사학, 문학, 예술. 이런 것들이 다 Academic Discipline, 학율입니다. 사고의 방법,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주제 분야는 무엇인가? 주제 분야를 영어로 Subject of Study 또는 Field of Studies라고도 하고요. 또는 Area of Studies라고도 합니다. 이 주제 분야는 그 연구의 분야라는 그냥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분야의 종류로는 윤리학, 미학, 생물학, 화학, 생화학, 통계학, 교육학, 경영학, 간호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제 분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여러 전공과 공부하는 학문이 있는데요. 어떤 것은 학율이고 어떤 것은 주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학을 공부한다 또는 경영학을 공부한다, 전공한다 그랬으면 그건 주제 분야에 속하는 거고요. 사회과학을 공부한다 또는 심리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건 전공이 학율에 속하는 겁니다. 학술규율.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고방법론인 학율이고 어떤 것은 그 사고방법론인 학율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는 주제 분야입니다. 이 학율과 주제 분야에 대한 설명은 제가 저희 학교의 수업 시간에 하는 건데요. 철학의 입문, Introduction to Philosophy라고 철학의 가장 첫 번째 클래스인데요. 그 클래스의 맨 첫 시간에 제가 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학부 1, 2학년생인데요. 철학의 입문이 교양 필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철학이 어떠한 학문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들이 전공하는 학문이 무엇인지도 이해하는 데 이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제일 첫 시간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까지 해오라고 숙제를 해주는데요. 다음 시간에 올 때 본인의 전공이 학율에 속하는지 아니면 주제 분야에 속하는지, 그리고 주제 분야에 속하면 어떠한 학율을 가지고 그 주제 분야를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써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공이 통계면 통계요,
통계면 주제 분야이고, 그리고 이 통계라는 주제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는 학교를 사용해서 한다. 그래서 통계학 전공은 수학과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나면 제가 철학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철학도 수학같이 학술 규율인데요. 즉 사고의 방법론인데요. 수학에서 통계, 기하학, 수열, 함수, 산술 이런 여러 가지 주제 분야가 있듯이 철학도 주제 분야가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논리학 이런 주제 분야들을 철학이라는 학율이 연구를 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학율, academic discipline하고 주제 분야, subject of study가 구별이 되었죠. 그러면 multidisciplinary subject of study, 다학율적 주제 분야,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떠한 주제 분야든지 그 주제를 분석 연구를 하려면 방법론이 필요하죠. 학율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하학, 수열 이런 주제는 딱 봐도 수학의 학율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학의 주제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에서도 인식론이라든지 형이상학 이런 거는 철학에서밖에 할 수 없는 주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주제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는 여러 학율의 주제 분야가 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학, 윤리학, 미학, 간호학 이런 거는 동시에 여러 학율의 주제 분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학이라는 것을 전공한다면 교육에 관련된 심리학, 철학, 사회학 이런 다양한 방법론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역사학, 철학, 예술, 문학 이러한 방법론들을 써야 되고요. 간호학을 공부하려면 자연과학적인 지식은 당연하고 또 심리학, 사회학 그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학, 이것도 다학율적 주제 분야인데요. 여기 그린색으로 된 거는 다 다학율적 주제 분야입니다. 경영학도 수학과 사회학도 공부해야 되고 심리학을 또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영학자를 아예 심리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학의 전문가죠. 경영학자는 경제학, 에코노믹스가 아니고 경영학, 비즈니스입니다. 이러한 여러 학율의 주제 분야가 되는 그런 주제 분야를 다학율적 주제 분야, 영어로 multidisciplinary subject of stud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multidisciplinary라는 말보다 interdisciplinary subject of study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multidisciplinary 이렇게 되면 여러 학율들을 그냥 나열해 놓은 느낌인데 interdisciplinary 간학율적이라고 하면 여러 학율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것이 더 옳은 표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의 강조점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말입니다. multidisciplinary 다학율적이라는 말이나 interdisciplinary 간학율적이라는 말이나. 그럼 전통적인 철학의 주제 분야가 되는 윤리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윤리학이 철학의 전통적인 주제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윤리학도 사실은 다학율적인 주제 분야입니다. 철학이 아니라 다른 학율에서도 윤리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에서 이 윤리학의 주제를 다루면 철학 윤리가 되고요. 신학에서 다루면 신학 윤리가 되고 심리학에서 다루면 심리 윤리학이 되고 문학에서 다루면 문학 윤리가 됩니다.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보면요. 윤리학이란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그런 주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인성을 가져야 하는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세부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세부 주제들에 대해서 각 학율마다 다른 식으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윤리적인 질문이 있다고 칩시다. 이 질문에 문학가인 톨스토이는 희생만이 진정한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타인을 위한 희생이라고 합니다. 안나 카로리나 Family Happiness 이런 소설에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문학가가 대답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철학자인 칸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비슷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적용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법을 찾아서 그 도덕법대로 행동을 할 때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매일매일 기쁨과 쾌락을 주는 그런 인생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본인이 결국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철학적 대답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hedonic psychology라고, hedonic psychology, 쾌락의 심리학이라는 뜻이고 psychology of well-being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psychology of well-being, 웰빙 심리학인데요. 이 웰빙 심리학의 창시작격되는 데니얼 카한만이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어진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제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쾌락이 극대가 되는 그 선택을 찾아서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같은 질문에 문학, 철학, 심리학이 다 다른 답을 하고 있죠. 물론 문학자 중에 어떤 문학자냐, 심리학자 중에 어떤 심리학자냐, 철학자 중에 어떤 철학자가 답을 하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겠죠. 근데 이 누가 답을 했냐 이걸 무시하고라도 이 학율 자체가 접근하는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윤리학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학율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학율적 주제 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학율이 무엇이고 주제 분야가 무엇이고 그리고 다학율적 또는 간학율적 주제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학율적 주제 분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학율적 주제 분야를 전공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요. 다학율적 주제 분야가 여러 학율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분야를 전공하려고 할 때 그 전공자가 동시에 여러 학율을 석박사 레벨로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학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면 심리학, 철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학율에서 접근하는 교육학 이론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 학율을 조금씩 다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학부 레벨에서 하는 기초 공부이고요. 석박사 과정으로 가면 그 학율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철학적인 학율로서 하든지 그러면 교육 철학이 되겠고 심리학적인 곳에서 접근을 하면 교육심리학, 사회학적으로 하면 교육사회학 등 이렇게 전공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학, 경영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레벨로 가면 다학율적인 주제 분야도 서로 다른 학율들 사이에서 교통이 거의 되질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전문화가 돼서 전문 학술지가 그 학율 별로 따로 있고 따로 모이고 그 학율 안에서만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다학율적 분야는 아예 처음 학부 레벨부터 학율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서 아예 처음부터 한 학율로서만 그 분야를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리학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철학으로 윤리학을 처음부터 하든지 신학으로 하든지 심리학으로 하든지 학부 때 정하게 됩니다. 학부부터 석박사까지 한 학율 안에서 그 주제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학율 간의 교통이 처음부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신학자,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한 학회에 모여서 윤리학 주제로 토론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